2006년 일본의 5인조 아이돌 그룹 아라시가 해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시아 진출로서 아라시는 태국, 대만, 한국의 당시 최신 싱글 푸른하늘 페달을 라이선스반 형태로 정식 발매하였고, 이에 맞춰 아시아권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며 이뤄진 발표였습니다. 일본어 음반의 한국 발매가 쉽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1일자로 시행한 제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일본어로 된 음반의 정식 발매가 허용되어 일본 아티스트의 음반이 한국에 정식 발매되던 시기였고, 아라시는 우리나라 대형 엔터사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음반을 발매하며 우리나라도 아시아 진출국 중 하나로 낙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시는 이 음반 발매 홍보를 비롯해 현지 팬들의 반응도 살필 겸 각 국가에 예정된 공연 활동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도 겸할겸해서 제트스톰이라는 타이틀로 2006년 7월 31일 전세기를 타고 하루 만에 태국, 대만, 한국 순으로 기자회견을 하러 도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만은 단독 콘서트, 태국은 방콕에서 일타이 수호 120주년 기념 공연에 출연, 한국에서는 2006년 9월 22일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출연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시아 3개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1,500명의 인파가 인천공항에 몰리며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태국과 대만에도 현지 팬들이 공항에 모이긴 했으나 수백 명 규모였던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라시는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독점사 자니스 사무소 소속으로서 일본 음악이나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니스의 아이돌 한두 팀쯤은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회사 소속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선배 그룹 스마베 멤버 쿠사나기 치요시가 일종의 부캐 형태인 초난강으로 한국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처음으로 정식 한국 활동을 하는 모양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생각하더라도 당시 자니스 사무소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은 아니었던 아라시가 한국에서 유독 큰 환대를 받고 공항의 팬들이 운집한 것에 아라시 본인들뿐 아니라 소속사 자니스도 이 상황을 주목했고, 일본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집중 보도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메이저 남성 아이돌 독점사 자니스 아이돌이다 보니 아라시는 자니스 소속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일본 내에서 상당한 인기 아이돌이었지만 소위 국민 아이돌로 불리기 전이었고, 아라시의 한국 인기가 높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내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여름방학 시기였던 점과 아라시와 자니스 아이돌의 한국 팬들, 그리고 J-팝이나 일본 문화에 관심을 두던 이들이 다 함께 집결했기에 가능했던 인파이기도 했지만, 해외 진출을 이제 막 시작한 아라시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었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낸 가장 유력한 설은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 준의 출연 드라마가 국내에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문화 개방과 함께 일본 드라마의 정식 방영이 공식화되었는데, 그중 아라시의 마츠모토 준이 출연한 학원물 드라마 고쿠센이 케이블 시청률로서는 이례적으로 4%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자극받은 케이블 방송국들은 마츠모토 준의 주연 드라마 소년탐정 김전의 실사판 너는 패 등을 잇따라 방영하였고, 덕분에 마츠모토 준 개인의 인기와 아라시의 인기가 조금씩 확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당시 일본 아이돌에게는 흔했지만 국내 아이돌에게는 흔치 않았던, 아이돌이 드라마 주연도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건 단독 예능도 하고 영화나 연극 활동 등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저작권 정책 덕분에 인터넷을 통해 아라시의 예능, 드라마, 음악방송 영상이 여기저기에 퍼져있는 실정이어서 일본 현지 팬들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게 아라시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일본어를 모르는 팬들도 아라시 콘텐츠를 전담하여 자막을 달아주는 일본어 능력자들 덕분에 콘텐츠를 즐기는데 꽤 무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공항에서 환대를 받은 아라시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외에는 예정에 없던 우리나라 스케줄을 추가했습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 다음날 최대 2,500명 수용이 가능한 서울의 멜로낙스, 현 예스24홀에서 미니 팬미팅 공연을 개최하고 정식 내한 콘서트도 예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장충 체육관에서 2일간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가 이후 3,000석 규모의 올림픽홀에서 2006년 11월 11일 2회, 12일 2회, 총 4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지만
아라시의 첫 내한 콘서트 소식은 국내의 아라시와 자니스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에서 아라시가 데뷔곡 아라시의 1절 후렴구를 한국어로 개사해 부른 모습 등을 보도하며 한국에서의 활약상을 빠르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바로 내 곁에 있어 영원할 수 없어 누구도 말해할 수 없어 온몸으로 말하고 모두 모아서 휘몰아치자 아라시 아라시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연 전 기자간담회와 미니 팬미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말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많은 팬들이 모여주셔서 내한 콘서트가 성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7月の空港で皆さんが集まってくださったのを受けて11月にコンサートが決まりまして 2006년이라고 하면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이제 막 1년차에 접어든 적자투성이의 신생 플랫폼으로 아직 시장에 자리 잡기 전이었고 글로벌 음원 플랫폼, OTT 플랫폼도 아직은 제한적이던 시절이라 해외 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접하기도 또 데이터로 미리 산정하기도 어렵던 시대였습니다. 가뜩이나 해외 진출을 선언한 아라시는 초상권, 저작권에 매우 폐쇄적인 자니스 사무소 소속이라 공식 홈페이지에도 아티스트의 사진 한 장 올리지 않는 기획사였기에 해외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니스 아이돌의 콘텐츠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SNS 활동도 일본인들만이 접근이 용이한 유료 모바일 사이트 자니스 웹이 전부였으며 자사 아이돌이 출연하는 드라마 홈페이지, 잡지사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는 이들의 사진이 블러 처리되는 것이 관례였기에 공식적인 형태로 자니스가 인터넷에 제공하는 자사 아이돌의 공식 콘텐츠는 텍스트로 된 정보와 공식 홈페이지에 손톱만한 크기의 앨범 자켓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 아라시의 각종 콘텐츠가 모두 올라오고 잡지 사진과 내용도 소위 스캔본으로 떠돌았으며 드라마나 예능, 뮤비 등의 고화질 영상은 각종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었기에 일정 규모의 팬덤이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공개 플랫폼의 수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아라시는 2008년 다시 한번 어라운드 아시아 타이틀을 달고 대만, 중국,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아시아 투어를 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7,000명 수용이 가능한 서울 올림픽 펜싱 경기장, 현 핸드볼 경기장에서 11월 1일과 2일에 총 4회차로 내한 공연을 개최했는데 티켓 응모자가 몰려 1일차 공연을 추가하는 등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아라시는 2006년 이후부터 시작된 일본 내 인기 상승으로 일본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크게 올라가게 되며 해외 활동이 점차 중단됩니다. 일단 2006년 멤버 마츠모토 준의 주연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일본 실사판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일본 명문사립대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 출신 사쿠라이 쇼는 공중판 이온 테레비의 뉴스방송 뉴스제로의 월요일 담당 뉴스캐스터로 발탁되게 됩니다. 당초에는 아이돌이 무슨 뉴스캐스터를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명문대학교 경제학부 출신으로 시사, 경제 상식이 풍부하기도 했고 음악방송을 비롯한 각종 생방송 경험이 풍부한 덕분에 오히려 생방송 뉴스 진행의 강점을 보이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니노미야 카즈나리는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겸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헐리우드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일본어 대사를 하는 일본군 역할로 출연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자체도 평가가 좋았지만 직접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된 사실이 알려지며 소위 헐리우드에서도 인정받은 배우로 소개되며 인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짐과 함께 2006년 우리나라 공항 인파 운집 등의 일로 아시아에서도 인기가 있는 그룹으로 각인된 아라시는 아시아에서도 일본 국내에서도 잘나가는 그룹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2008년 두 번째 아시아 투어를 하던 해에는 7만석에서 최대 7만 5천석에 달하는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 국립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그룹으로 성장하기 이릅니다. 이후 아라시는 일본 내 인기가 계속 올라가며 소속사 선배그룹 스마과 함께 국민 아이돌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일본 국내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2019년 연초 아라시는 멤버 오노 사토시가 장래에 일시적인 활동 중단을 할 것임을 밝히고 202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무기한 그룹 활동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활동 기간 동안 멤버 마츠모토 준의 강력한 의지로 해외 활동과 미국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급하게 유튜브와 인스타도 만들고 영어로 된 디지털 싱글만 내놓으며 미국 활동을 진행했고 글로벌 음원 사이트에 데뷔 20년 만에 음원도 풀고 2020년 미국 현지 공연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라시는 두 번째 제트스톰 프로모션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각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반응을 살피고 미디어들에게 쇼케이스를 하는 형태로 데뷔 20주년을 겸한 프로모션이기도 했습니다. 방문 지역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였습니다. 시대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라시는 2008년 이후 11년간 해외 공연을 하지 않았고 유튜브 같은 공개 플랫폼도 두 번째 제트스톰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2019년도가 되어서야 시작한 형국이었기에 여전히 충성도 높은 팬들이 모이긴 했지만 해외 팬덤 확장이 어려웠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공개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K-팝 아티스트들이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에서도 반응이 오던 시대이다 보니 기자들에게 도리어 K-팝의 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는 총국도 있었습니다. 僕の印象だと K-POP ってもう少しそのウエスタンマーケットの音を意識して作っている印象があるんですけど、僕らがやりたいのはその今まで自分たちが J-POP で歌ってた曲の良さをそのまんま活かしながらいろんな人たちとこう音を聴いてもらうこともそうだけど、音楽を通して楽しんでその空間作れるみたいなことを目指しているのが、その自分たちが今チャレンジしたいなと思っていることですか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若干その音楽性みたいなのが違う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2006년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한국이 2019년 제트스톰 프로모션 대상국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노제팬 시국이어서 오지 않았다는 설도 있었지만, 그러한 설과는 별개로 과연 아라시가 다시 내한했다면 2006년도만큼의 관심을 받았을지는 다소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꾸준하게 이들을 응원해온 한국 팬들이 있었지만 아라시는 뮤직비디오 같은 기본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DVD와 블루레이로만 볼 수 있게 하는 등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을 유지 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의 시간 동안 아라시의 새로운 팬덤 확장은 도리어 어려워진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아라시, 아니 소속사 자니스의 아이돌들은 근본적으로 안무 암기 트레이닝 외에는 트레이닝이 없어 노래, 댄스, 연기 활동에 있어서도 2006년 당시 기준으로도 순수하게 콘텐츠 완성도를 높게 평가받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2006년 당시만 해도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활동하는 모습만으로도 신선해 보였던 아라시였지만 2019년에는 우리나라의 K-팝 아이돌들도 멀티 엔터테이너 활동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며 그 강점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라시의 강점 중 하나였던 예능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캐릭터성도, K-팝 아이돌 그룹들은 유튜브나 브이라이브, 현 위버스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는 자체 콘텐츠로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K-팝 아이돌의 자체 콘텐츠 플랫폼 영상에는 해외 팬들이 직접 자막을 달 수 있어서 BTS와 같은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는 그룹의 자체 제작 예능 콘텐츠에는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언어권에 대응되는 자막이 달리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활동 방향성에서도 이제 더 이상 신선함을 어필하기 힘든 데다 일본 공중파 컨텐츠라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 뮤직비디오 등 최소한의 기본 컨텐츠도 공개 플랫폼에 없었으며 냉정하게 춤과 노래 등 댄스 그룹으로서의 콘텐츠 자체도 질적 성장이 크게 없었던 아라시가 2006년의 영광을 재현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2006년 아라시는 아직 글로벌 공개 플랫폼의 영향력이 약하던 시절, 전세기를 타고 현지 팬의 반응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투어 계획을 짜는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시도를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인기를 확인받고 투어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2019년까지 이어진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과 2008년 이후 해외 활동이 없었던 점 등이 맞물리며 해외 팬덤 확장이 쉽지 않았고, 이후 K-팝 아티스트의 세계적인 성공과 맞물려 부랴부랴 2006년대를 답습한 형태로 진행된 2019년 시작된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예상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라시는 2020년 봄에 개최를 예정했던 중국 콘서트와 미국 현지 공연 등이 코로나 시국으로 중단되며 그나마 공식 예정되었던 해외 활동조차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무기한 활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9월 14일 아라시 멤버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공식 스케줄로 내한했습니다.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블랙페앙2 팬미팅을 위한 것으로 공동 출연진인 일본 배우 타케우치 료마와 한국 배우 김무중과 합동으로 2300석 규모의 연세대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티켓이 매진되고 2006년만큼은 아니지만 공항에서도 적잖은 팬들이 운집하며 여전히 한국에도 아라시 팬들이 꾸준하게 응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06년과 2008년 때만큼의 관심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라시는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한 자니스 아이돌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투어를 돌고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던 그룹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경에는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시아 국가들이 이들의 콘텐츠를 음성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당시엔 중국어, 태국어 등의 자막이 붙은 이들의 콘텐츠가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었으니 이렇게 콘텐츠를 접하며 팬이 된 이들이 공항에 운집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라시는 도리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인기 유인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일본 자국 내 인기가 국민 아이돌 지위로 올라가자 점차 해외 활동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K-팝에 자극받아 2019년부터 부랴부랴 해외 진출에 나서고 SNS 활동과 유튜브 활동도 시작했지만 미국은 둘째치고 아시아 국가에서조차 과거만큼의 관심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라시는 2024년 11월 3일 마침내 유튜브에 모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DVD와 블루레이로만 판매하던 콘텐츠를 공개 플랫폼에 정식으로 공개한 것은 데뷔 25년 만이었습니다.